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우이와의 사이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신우이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죠. 그보단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이의 아들, 제 조카를 무척 예뻐했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조카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먼저 만나러 가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조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주면 조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카에게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신우이 역시 저를 믿고 종종 아이를 맡겼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단순히 시간이 비었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신우이 역시 저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저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이는 예전처럼 조카를 맡겨도 괜찮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옳게, 어차피 집에 있잖아. 잠깐만 봐줄 수 있어? 올케, 애가 올케를 제일 좋아하잖아. 올케가 봐주면 애가 제일 편해해. 올케, 나 급한 일이 있는데 좀만 도와주라. 우리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조카가 귀엽고 예뻐서 기꺼이 돌봐주던 일이 어느 순간 당연히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어렵게 부탁하면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제 스케줄보다 조카를 돌보는 스케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제게 본격적으로 조카를 맡기게 된 것은 그녀와 남편, 그러니까 시매부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우이의 남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애매했습니다. 보통 아주버니? 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를 불러야 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 네? 뭐라고요? 말 그대로야.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없어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몰래 연애를 하거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감정이 생긴 경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없어 여자라뇨.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형님한테 직접 들킨 거예요?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라. 내가 증거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 실토했어. 업소에서 만난 여자인데 어쩌다 보니 정이 들었대. 그 여자가 직업을 정리하고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더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람이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께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건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직접 이혼하라고 했어. 자기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할 거라고. 네? 형님을 직접 찾아왔다고요? 어, 그리고 내 앞에서 우리 애 얘기까지 꺼냈어. 자기가 우리 애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라더라?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업소녀는 남편과 결혼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우이의 아이까지 자기 것이 될 거라며 뻔뻔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단호했죠. 그래서 나 이혼할 거야.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 내가 어떻게든 다 박살내고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이가 정말 이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 여자가 대놓고 자리 내놓으라고 하며 심지어 아이까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선언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이혼이 답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안 한다고요? 그냥 내가 참기로 했어. 애 때문이라도 그냥 살아야 할 것 같아.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 어쩌겠어? 내가 이혼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우의 본격적인 민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신우이는 조카를 핑계로 저를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애 봐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요즘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애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아, 네, 형님. 근데 언제쯤 데려가실 건데요? 조금만 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좀 정리되면 데려갈게. 그렇게 신우이는 점점 조카를 맡기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젠 거의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우이는 당당했죠. 신우이는 조카를 내게 맡기는 이유를 남편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부부 사이의 대화도 더 원활해지고 서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과정이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조카를 다시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조카는 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조카를 데려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죠. 아직은 조금 더 올케가 맡아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완전 회복된 건 아니거든? 이럴 때 아이 데리고 가면 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애 없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완전히 관계를 안정시킨 다음에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카가 부모의 불화를 목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게 맡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를 계속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조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조카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미 몇 달이나 저희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자 신우는 한숨을 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옳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시댁에서 둘째 낳으면 1억 주기로 했어. 네? 처음엔 나도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어차피 둘째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 부부 사이도 더 단단해지고 돈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를 낳는 것이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최대한 좋은 분위기 유지해야 하는데 아이까지 있으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 이제 막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아이 앞에서 또 싸움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신우이가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조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죠. 형님, 그런데 조카를 너무 오래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도 엄마랑 정서적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야. 애들은 생각보다 적응 잘해. 그리고 올케가 우리 애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나도 올케가 우리 애 봐주는 게 더 안심돼.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그냥 저를 이용해 먹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신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조카 데려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부모 곁에서 자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올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형님,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형님이 조카를 데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형님 부부가 둘째까지 생각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으면 이젠 첫째도 집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올케, 애 교육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애한테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더 올케네 집에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데. 형님,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카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올케. 내가 둘째 가지려는 것도 결국 조카를 위해서잖아.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둘째 가지려면 남편하고도 좋은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분간 첫째는 올케네 집에서 지내는 게 낫지. 둘째는 아이 재우고 만드세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 아닌가요? 올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 저한테 서운해할 일이 아니죠. 제가 서운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형님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형님은 당연하게 여기시잖아요. 난 올케가 이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정말 할 말이 이렇습니다. 매정한 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조카를 맡아달라고 한 건 신우이였고 그 부탁을 들어준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제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결국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원한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서운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자기야, 근데 오늘 좀 너무 매몰차게 군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조카가 자기 잘 따르잖아. 그냥 좀 더 두면 안 됐어?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죠. 내가 부모야? 그리고 애 교육 때문이라고 했는데 부모랑 떨어져 있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거야? 아이한테 진짜 좋은 건 부모가 직접 돌봐주는 거 아닐까? 남편은 뭔가 더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죠. 당신 누나 몰라?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그랬잖아. 데이트할 때도 조카 데리고 나왔었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늘 조카를 맡겼고, 그때도 난 별말 안 했어. 형님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누나 상황이 그렇잖아. 이혼 안 했잖아. 그리고 지금 둘째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조카를 데려가는 게 맞지 않나? 자기들 부부가 사이 좋아졌으면 아이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죠.
근데 왜 나한테 서운하다고 해?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그렇고 당신 누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제야 남편은 제가 화가 났는지 깨달은 듯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마치 작은 동물처럼 주변을 서성이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 좀 쉬어. 집안일은 내가 할게.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하지만 저는 선뜻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리고 싶어도 신우의 뻔뻔한 태도와 남편의 무책임한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죠. 김서방이 여행 가자고 하더라. 아이고, 너희들 싸웠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행이라니요? 저는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이 녀석아. 김서방이 그러더라. 요즘 네가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간청을 하더라.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 저를 풀어주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었습니다. 혼자 저를 설득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이용하면 제가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한 것이겠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오래 끌면 좋을 게 뭐 있겠냐? 그만 풀어라. 김서방이 애쓰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저는 차마 안쓰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도 풀어줄 때가 되긴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여행을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남편을 향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화해의 기회를 잡았으니 이번 여행을 계기로 분위기를 풀어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이 여행 당일 완전히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부모님을 태우러 가기 위해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긴장된 어깨를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했죠. 남편도 오랜만에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신경을 써서 제 짐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챙겼어? 어,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 여행 가면 피부 상하니까. 알았어. 조금씩 평소의 분위기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누구지? 우리는 출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문 쪽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 직감은 단번에 대답을 내렸습니다. 설마. 그리고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한 손에는 조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죠. 이건 또 뭐지?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문 앞에서 시누이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제 예상대로 그녀는 오늘도 무리한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통보라고 해야 맞겠네요. 시인은 처녀덕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그러던데 여행 간다면서? 좋은 곳에 간다고 하길래 우리 애도 좀 데리고 가라고 데려왔어. 네? 난 오늘 우리 그 이랑 호캉스 하기로 했거든? 근데 우리가 예약한 호텔에 애가 놀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딱 타이밍 좋게 올케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데려왔어. 올케, 잘 부탁해. 이번에도.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제게 떠맡기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조카를 맡기고 자기 할 일 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죠. 이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저는 아이가 듣지 않도록 조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죠. 형님,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신우이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형님, 진짜 지금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제가 좀 과하게 말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한 대 맞을래? 맞아야 정신 차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애를 또 데리고 와? 어? 내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조카까지 데려가라고? 너는 호텔 쳐가고?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나 기분 좋게 여행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애 데리고 가라. 야, 네 자식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네 자식을 돌리니? 뭐, 다이소에서 집어왔어? 뭐라고? 다이소? 그래, 다이소. 네 자식한테 시간 투자하기 싫어서 자꾸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 돈도 투자하기 싫고. 물건 잔뜩 쌓인 다이소에서 집어왔냐고. 그거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데리고 가서 호캉스 처해라. 그리고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오지 마. 넌 얘란 것도 없니? 안 배웠어, 그런 거? 신우는 이제야 황당하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죠. 확 그냥 네 동생 잡아 족치기 전에 얼른 애 데리고 가라고. 애 앞에서 험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신우는 분명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더 이상 말도 못했습니다. 올케, 나 진짜 서운하다. 그동안 너 조카 예뻐했잖아. 그래, 조카 예뻐했지. 근데 조카 엄마는 진상이잖아? 애가 불쌍해서 봐줬지. 너 때문에 본 게 아니야. 신우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다시 조카를 데리고 나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아주 다음번에 함께 놀자. 그리고 저는 조카를 신우에게 넘겼습니다. 신우는 마지못해 아이의 손을 잡았고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로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남편을 단단히 붙잡고 따졌습니다. 이제부터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단 한 번이라도 네 누나가 나를 이용해 먹는 날이 오면 그땐 이혼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야, 그건 좀 뭐? 네 누나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내 눈엔 안 보여? 이게 이혼이 아니면 뭐야?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거냐고.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없어야 해.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죠. 여행은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이었으니 예정대로 떠나긴 했습니다. 남편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죠. 자기야, 우리 여행 왔는데 조용히 좀 해. 남편 입을 꾹 다물었고 그날 이후로 여행 내내 저를 눈치 보며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겨야 했으니까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한번 못 박듯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누나가 또다시 나를 이용하는 순간 그땐 이혼이야. 그런 일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어? 없을 거야.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그 말 꼭 기억해. 이번이 마지막 경고니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자기 아이를 귀찮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이렇게 남의 손에 맡기는 걸 좋아할 수 있을까요? 둘째? 그녀가 둘째를 가지겠다고? 그럴 자격이 있기는 할까?
하늘이 안다면 절대로 시누이에게 둘째를 안겨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